어머 세상을 전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국회를 탄핵하라. 요새 이런 말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회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고, 사실 요새 국회를 보면요, 입법기관이라기보다는 정권 획득 혹은 유지 수단으로 지금 전락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런 비난을 듣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야에는 어제 정부와 함께 민생정책을 논의할 상설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의 전제 조건이 또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은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런 것도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설협의체 구성 좋습니다만 금투세 폐지 문제에 대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금 야당한테, 그리고 야당 대표, 지금은 대표가 공석이니까 박찬대 권한대행한테 토론을 제안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고요. 전 국민 25만 원 현금성 지원법, 이 문제도 지금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두 개의 법안만 대충 통과시키고 그 이후에 상설협의체 문제는 또 유야무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지켜보자고 말씀드리기도 좀 뭐합니다. 어쨌든 좀 봐야겠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정법승부 김성수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요. 3부에서는 정말 오래간만에 모시는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4부에서는 키워드로 보는 승부 김민아 시사평론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8월 8일 목요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YTN의 이호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세계 고양이 날에 인사드립니다. 이호영. 진짜요? 오늘이? 네. 오늘이? 네. 동물 좋아하잖아요. 네. 우리 집에 길고양이 3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 날이에요, 오늘이? 네. 그걸 우리 애들한테 오늘 잘해줘야겠네. 예? 오늘 추루 하나씩 더 주시고요. 근데 이제 우리 고양이가 3명이 있는데 3명이군요. 네. 한 명은 좀 너무 비대해가지고 네. 추루 글쎄 모르겠어요. 근데 잘해줘야겠다. 근데 갑자기 고양이 날이라 그러니까 얘기를 내가 원래 했던 얘기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가 까먹었는데 그 얘기. 제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여름 보양식이 어떤 게 좋은지 저희한테 우물정 0945 샵 0945로 아이디어를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요새 이호영 아나운서가 지금 힘이 빠져 있어요. 제가요? 전혀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좀 기를 북돋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보양식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우영의 정면 승부입니다. 알겠어요. 내가 오늘은 다 말해줄게. 그럽시다. 근데 있잖아. 아이 다음에 C가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잘못 들었어요. 네. 이게 마이크 성능이 안 좋은가? 네. 근데 휴가도 좀 갔다 오고 괜찮아요. 내가 이 자리에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내가 막아줄게. 근데 휴가이가 오늘 차 가져왔죠? 네. 차 많이 막히죠? 아니요.
제 이렇게 나오면 출근길에는 안 되는데. 차가 별로 없습니다. 아니 요새 신기한 게 뭐냐면 요새 한창 휴가철이잖아요. 네. 한창 휴가철인데 강북 강변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도로 여기가 그냥 옛날보다 더 막혀요. 야 옛날에는 휴가철이면 좀 뻥뻥 뚫렸는데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들이 본인의 차량을 달리는 에어컨으로 사용하기 때문이죠. 네. 멋있는 얘기다. 그래서 네. 난 그때 생각한 게 아무래도 이효영 아나운서가 휴가를 안 가니까 아니 어차피 우리 방송에서는 다 이효영 아나운서 친구들이잖아요. 예? 여론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욕이나 먹고 그냥 욕바지인데 네.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효영 아나운서가 휴가를 안 가가지고 마치 내가 못 가게 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자동차가 이렇게 밀리나 막히나 그게 무슨 상관관계죠? 글쎄 잔소리하지 말고 네. 들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뭐 휴가도 좀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보양식 같은 거 이제 또 아이디어 쫙 올라오면 내가 앵커께서도 이제 그 차 타고 오늘 출근하셨나요? 요새 차 갖고 다녀요. 솔직히 저도 너무 더워가지고 네. 옛날에는 저 지하철 많이 타고 다녔는데 요새는 특히 내가 나이가 있잖아요. 30대 이거 힘들어요. 예. 원래 그 차량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달리는 에어컨, 달리는 노래방. 달리는 노래방.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진짜 차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어제 그 뉴스 봤어요? 바닷가 모래사장 그 해변가 거기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아세요? 아니요. 46도, 5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변에 이 비치 파라솔만 있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 피서를 갔는데 결국 숙소에만 있게 되는 현상.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물에 들어가도 물이 뜨뜻해가지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모두 휴가들 안 가셨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예. 이게 고양이의 날에서 보양식에서 이렇게 차량과 고양이 보양식이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큰일 나. 휴가와 무슨 그리고 참 그거 알아요? 이제 그 개고기 식용이 어젠가부터 금지가 돼 있어요. 근데 유예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저건데 어쨌든 잡수면 안 되고 네. 원래 안 먹죠. 네. 네, 저도 원래 안 먹어요. 참 또 딴 얘기 한다 그럴 거면 얘기를 안 해야지. 내일 얘기해야지. 또 구박받잖아요. 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그 샵 0945 이야기 해주셨나요? 아까 보양식으로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얘기했죠. 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다뤄드리면 여야 이제 국회 관련 소식입니다. 여야 국민의힘 배준영,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 부대표 간의 국회 회동이 있었는데요. 배준영 수석 부대표는 8월 중 얼마 남지 않은 본회의 중에서라도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법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하라법이나 간호법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전세사기 특별법은 조금 쟁점이 남은 게 있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구하라법의 경우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일컫고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내용입니다. 거의 PA 간호사죠. 네. 다만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전제 조건은 역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민주당의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어제 본인이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율 권한을 가지고 일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국정 운영의 절대적 책임과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함께해야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의 직접 참여를 요구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또 신임 민주당 대표 간 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련 의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수회담이 진행되려면 일단 대통령 휴가가 끝나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니 시간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던 국민의힘이 폐지를 주장하는 금투세 문제와 관련해선 아직 시행도 되지 않았는데 마치 우리 주식시장의 어려움이 금투세에 있는 것처럼 공격하는 모습이 마뜩잖다. 내년 시행 예정인 만큼 여러 목소리를 경청해
적절한 시점에 토론회를 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 대통령의 제2요구, 법안 폐기가 반복되는 데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양비론적 시각에서 비판할 수도 있지만 무엇 때문에 정치가 실종되고 정쟁이 격화하는지 근본 원인을 따져봐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에선 이 여야정 협의체에 보면 국정 운영의 절대적 책임과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함께 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박찬대 원내대표 직무대행이죠. 당대표 직무대행.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유권한을 가지고 일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의 일종의 아바타다 이런 얘기인데 물론 저는 뭐 박찬대 원내대표는 힘이 막강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왜? 지금 전당대회 보면 90%에서 90% 이상에서 80% 후반대로 득표율이 떨어져서 그렇지 사실은 전무후무한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전 대표고요. 지금 전당대회에서 두 번째 일극체제라는 소리를 듣는 정당이 과연 어디일까요? 그렇다면 그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반대쪽에서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일극체제니까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와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건 여야정 협의체가 아니고 상설영수회담 협의체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다른 당 얘기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 일반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여야정 상설협의체 물론 좋습니다. 근데 이게 그 과거 문재인 정권 때도 사실 몇 번 안 했어요. 얘기가 나왔다가 이게 그만큼 돌아가기가 힘든 건데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그리고 제가 참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구하라법 아마 이거는 통과가 될 거예요. 근데 간호법 이게 있잖아요. 사실은 되게 그런 게 전 옛날부터 그랬어요. 이 간호법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하고서 지금 의정 갈등 터지니까 이제 이거 다시 뭘 하겠다. 이것도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뭐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필요하면은 하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정도만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는 저는 똑같이 이 소위 말하는 이 입법 이 교착 상태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것 때문에 결국은 정쟁이 격화된다 뭐 이런 식인데 거부권 행사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여야가 협의를 하는 법안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여야가 협의해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다. 이건 대통령이 비난받아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단독으로 다 통과시킨 거 거부권 행사하면 왜 단독으로 통과시켰을까? 여기부터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따져보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여야정 협의체라는 거 상설협의체 이거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거 안 될 거라고 보고요. 뭐 잘하면 한두 번 회의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흐지부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희망을 가지실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 국회를 탄핵하라는 얘기인데 국회는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은 어떤 잘못을 물론 이제 형법상의 잘못을 하면 이게 대법원 할 때까지 월급 꼬박꼬박 깜빵에 있더라도 꼬박꼬박 받아먹고 있는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거든요.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진짜 철밥통 오브 철밥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잘못됐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수단을 가지고 이들의 행동을 준엄하게 꾸짖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사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국민 소환제 이거는 헌법 개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민들이 지혜를 짜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사기 특별법은 이 양 원내 수석 부대표 간에 조금 쟁점이 남은 게 있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도 이제 당장 이제 전세집을 알아볼 입장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잘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거 안 들었죠? 보증보험. 저는 일단 지금은 월세입니다. 월세. 네, 이제 전세로 그럼 큰 거는 아니네요. 전세로 이제 나아가기 근데 위해서. 그 보증보험을 사실은 이게
두 군데에서 아마 보증보험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보셔가지고 회사 이름 얘기하면 또 광고한다고 그럴까봐 얘기 못 하겠는데 어쨌든 그게 조금 좀 필요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여러분 혹시 이제 보험이나 이런 거 궁금하시면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들으시고 예. 양돈 사모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누가 내가 양복 입고 가방 들고 오니까 혹시 보험하러 오셨어요? YT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 내 가방을 좀 바꿔야 될까 봐요. 이게. 네. 자, 다음 소식 네.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 전역 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이제 해군본부가 지난 6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명예 전역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명예 전역자로 임 전 사단장을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하고요. 국방부가 이 결과를 보고받은 뒤에 승인을 했습니다. 앞서서 임 전 사단장이 지난달 23일에 명예 전역 지원서를 제출을 했고요. 같은 달 26일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의 결재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군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을 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고 명예전역 수당은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수만큼 곱해받는다라고 하는데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이 명예전역 여부와 관련해서 조사 또는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전역이 안 되게 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군인권센터도 이 절차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지난 5일 22,080명이 서명한 대국민 서명 명부를 국방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최상병 사건을 수사했던 경북경찰청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을 지난 8일 무혐의로 불송치했는데요. 다만 공수처는 아직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직권남용 혐의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수처는 또 수사에 필요할 경우 임 전 사단장을 소환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결국 명예전역 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당연하죠. 모든 공무원들 사실은 군도 공무원이잖아요. 모든 공무원 물론 이제 연금은 군인연금이 따로 있습니다만 그런데 모든 공무원 직장에서 실제로 어떤 잘못 때문에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규명하는 과정에 사표를 내버리면 당연히 사표를 받지를 않겠죠. 지금 방금 들은 소식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북한 주민 한 분이 강화도 앞 교동도로 귀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분은 오늘 아침에 있는데요. 도보와 또 수영을 하면서 귀순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동도 잘 아시죠? 교동도 가봤어요? 아니요, 들어만 봤습니다. 들어봤어요. 교동도 가면은요. 거기 그러니까 뭐 옛날 모습 1950년대 뭐 이런 거리도 있고 그래서 저도 저희 와이프랑 여기 한번 갔었는데 그만큼 이제 북한하고 가까운 지역이죠. 예. 근데 이게 북한이요. 제가 볼 때에는 지금 굉장히 곤란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외교관들도 지금 그렇고 주민들도 넘어오고 참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명예전역 이게 그래가지고 사표를 내면 안 받아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거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만약에 받아들였다면 이건 더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단지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이 외압 의혹은 8월 말 정도에 공수처에서 이제 1, 2주 지나면 공수처에서 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최상병 특검법 제재 발의를 하고 했는데 제가 볼 때 뭐 2, 3주 정도 해가지고 한번 수사 결과를 보는 것도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저는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는 아마 미흡하다라는 여론이 많을 때에는 국민의힘 도 이 민주당의 어떤 특검법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단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대통령실에서도 얘기하는 위헌적 요소를 제외한 상황에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거는 지켜봐야겠죠. 네, 자 다음 소식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또다시 유행한다는 소식인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 키트가 품절될 정도로 지금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콧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은데 4분의 1 정도가 코로나19 환자일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의 추측이 나왔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기일병원 감염내과 교수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과거처럼 확진자 추이를 정확하게 감시하는 체계가 가동이 안 돼서 명확한 유행 추이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점점 유행 정점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엄 교수 본인이 몸을 담고 있는 기일병원에서도 한때 운영하지 않았던 음압 격리병동을 재가동해서 현재 10개의 병상 중에 5개의 병상 이상이 가동 중이라고 하고요. 2, 3주 전부터 입원 환자가 다시 늘기 시작해서 중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뤄볼 때 확실히 유행의 정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즘 걸리는 감기는 거의 코로나19라고 보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진행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엄 교수가 이 호흡기 환자의 4분의 1은 코로나19 환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무래도 또 계절적 영향으로 냉방병 환자도 있고 단순 감기 환자도 섞여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증상의 차이가 별로 없어서 코로나19가 아닌데도 코로나로 오인하거나 반대로 코로나인데 냉방병이나 단순 감기로 오인하는 사례도 많아서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 냉방병이라는 거는 38도 이상 체온 상승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콧물, 재채기 또는 전신이 피곤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코로나의 경우에는 고열이 나고 인후통,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을 수반한다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잘 호전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현재 유행 중인 바이러스 이름은 새로운 변인 KP3라고 하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40% 이상으로 유행하고 있는데 면역 회피 능력이 있어서 유행을 좀 더 가속화하고 진폭을 넓히는 효과를 주는 것으로 지금 추측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먹는 치료제 미국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 물량이 부족해서 곳곳에 품귀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라는 소식도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의 경우에는 질병청도 올 여름 코로나19가 유행할 것으로 보고 예방접종을 권고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치료제 확보 예산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자, 또다시 이게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의 재유행입니다. 뭐 예방접종 권한다는 소식까지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 출연한 출연자 중에 한 분이 지난주에 코로나에 걸려서 5일 동안 꼼짝 못하고 있다가 이제 좀 나아져서 이제 출연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방송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코로나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아마 걸렸으면 전 벌써 걸렸을 텐데,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이 코로나 요새 코로나 걸려본 적이 있어요? 사실 걸렸어도 몰랐겠죠? 걸린 줄. 아유, 왜요? 코로나 그거 저 한번 걸렸었는데 그렇게 심한지는 열도 안 나고 그랬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냄새를 근 1년 동안 못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각종 부작용이 다 생기는 그런 건데 어쨌든 지금 예방접종 예전에는 11월 달 뭐 10월 달 이때 맞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 예방접종을 해라. 근데 또 만약에 그 백신이란 그런 면역을 회피하는 기능이 있다면 과연 예방접종이 이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KF94의 마스크를 여러분들이 계속 착용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KF 마스크 특히 이제 요새 지하철 타보면 마스크 쓰신 분이 저밖에 없어요. 쓴 사람이. 워낙 덥기도 하니까요. 네. 근데 저는 꼭 지하철 탈 때 마스크 쓰는데 여러분들 꼭 그 지하철 탈 때, 버스 탈 때, 혹은 극장 갔을 때, 뭐 이럴 때 꼭 마스크를 좀 쓰시면은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안 걸리는 게 제일 좋거든요. 걸리면은 저처럼 막 운 없으면은 막 저 냄새도 1년 동안 못 맡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어쨌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그 격리가 의무가 아니어서 또 나오셔야 되는 분들이 또 많잖아요. 아, 네. 그것도 또 좀 네. 의무로 해주면은 직장 다니는 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약간, 위로가 될 텐데. 약간 아픈 김에 약간 그렇죠.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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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진짜 맞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제부터는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제가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죠. 이우영의 뉴스 정면 스포츠 맞나? 아, 뉴스 정면이 아니라 이우영의 정면 스포츠.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할게요. 자, 이우영의 정면 스포츠. 그 생방송에서 다시 할게요를 정말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아, 면접할 때 있잖아요. 네. 우리 신입생들이 면접할 때 딱 물어보잖아요. 그럼 애들이 쫙 대답하다 딱 막혀요. 저 교수님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 입학한 신입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면접할 때 절대로 다시 할게요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당사자께서 직접 글쎄요. 하셨네요. 네. 자, 파리 올림픽 소식 다뤄드릴 텐데 일단 스마일 점프라고 불리는 우상혁 선수 한국 육상 트랙 필드 사상 첫 메달 획득을 위한 첫 관문을 무사히 통과를 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7일 이제 파리에서 열린 파리올림픽 육상 남자 높이뛰기 예선에서 공동 3위에 오르면서 이제 결선 진출을 자축을 했고요.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선 예선 탈락했으나 도쿄올림픽에선 결선행 티켓을 따낸 바 있습니다. 광복 이후 우리나라 육상이 배출한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92년 바르셀로나 황영조 선수 그리고 1996년 애틀란타 이봉주 선수 단 2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이제 몬주익 광장 언덕을 올라가신 황영조 선수 동상이 마련이 돼 있고, 그래요? 네, 저도 이제 기념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구나. 아니 언제 한번 실물로 옆에서 찍어보죠. 동상 말고. 황영조 선수 네. 옆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상혁 선수는 우리 시간으로 11일 오전 2시에 시작하는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메달을 향해 도약을 하고요. 오늘 새벽에 16년 만에 남자 태권도에서 금메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금메달 소식도 전해졌고 또 여자 탁구가 이제 중국과 4강전을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 역도의 박주효 선수가 메달에 도전한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고 또 메달이 아니라 박인비 IOC 선수위원 도전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결과가 발표된다고 하니까요. 이 관련 소식들 살펴보시면 되겠고 우리 선수들 메달 근황을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까지 금메달 12개 그리고 은메달 8개 그리고 동메달 7개로 종합순위 6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가 5개였는데 무려 7개를 넘어선 목표입니다. 2012년 올림픽 때 12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직 좀 메달 딸 종목이 있을 거래요. 태권도가 좀 남았고 그다음에 육상도 우상혁 선수 그리고 이게 보니까 예상하지 못한데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자, 퀴즈 들어갑니다. 우상혁 선수의 한쪽 발이 약간 작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쪽 발이 약간 작다고. 예, 발 사이즈가 달라요. 원래 사람들은 다들 한쪽 발이 조금씩 사이즈가 다릅니다. 내가 오늘 잘해주려고 했는데 이건 좀 저도 아니지. 좀 다릅니다. 저도 좀 진짜로요? 달라요. 네. 아니 우상혁 선수는 네. 어릴 때 택시가 발을 밟고 지나갔대요. 그때 좀 어디가 다쳐가지고 한쪽 발이 2cm인가가 작대요. 근데 육상 선수는 가장 중요한 게 균형 감각인데 이게 한쪽 발이 작으면 그래서 균형을 잘 못 잡는구나. 이우영 아나운서도. 제가요? 아니 발이 작다며요. 네. 그래서 그 균형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우상혁 선수가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훌륭한 선수예요. 메달을 따든 안 따든. 예. 그리고 사실 이호영 아나운서도 한쪽 발이 작다고 얘기를 하는데 훌륭하죠. 그러면은 이 양쪽 신발 사이즈가 달라요? 한 3cm 아니죠. 0.5cm 이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눈도 짝짝이잖아요. 사람 가만히 그렇죠. 들여다보면. 네, 원래 네? 사람 얼굴이 비대칭이잖아요. 그래요? 몰랐어요. 네. 예, 고마워요. 내일도 좋은 소식, 좋은 그 가르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호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의 드피아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신율의 뉴스 장면 승부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정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남보라입니다. 보라씨, 사장님들이 노란우산을 쓰는 이유 아세요? 꿈을 쓰는 것과 노란우산을 쓰는 게 같아서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노란우산은 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효과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공제금 압류 금지와 경영 세무 상담으로 사장님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장님은 꼭 가입하셔야 할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노란우산 쓰세요. 한국수력 원자력이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 세상. 어디까지 왔을까? 새로운 에너지 세상, 미래의 에너지 만드는 한수원. 어디까지 왔을까? 행복한 에너지 세상, 행복한 일상을 만드는 한수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원자력 에너지 세계. 세계를 넘어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 원자력 에너지 세계. 한국수력 원자력과 함께. 이 캠페인은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국수력 원자력과 함께합니다. 현금 영수증은 이걸로 해주세요. 아빠, 이번 연말 정산은 제가 책임질게요. 사장님, 현금으로 계산할게요. 아유, 고마워요. 또 와요. 소득공제도 받고 장바구니도 두둑하게 채워가네. 현금 영수증 해드릴까요? 아니에요, 사장님. 괜찮아요. 가맹점도 현금 영수증 발급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요. 이제 눈치 안 보고 현금 영수증 해도 되겠어요. 쓰는 만큼 돌려받는 현금 영수증처럼 의로운 소비생활. 현금 영수증으로 함께하세요.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출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위기 임산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위기 임산부 통합 상담 전화 1308로 전화 주세요.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상담기관에서 맞춤형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위기 임산부 상담 전화 1308 꼭 기억해 주세요. 정부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와 임산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입니다. 진짜 오셨네요. 의사가 설마 와주실까 했는데. 배달 일을 하다가 사고로 거동이 어려워지신 김성규님. 병원까지 못 오셔서 병원이 찾아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 진료와 치료는 물론 식사, 복지 서비스까지 연결해드렸는데요. 김성규님, 좀 나아지셨나요? 그럼요. 집에서 병원처럼 치료받는데. 아파서 움직일 수 없다면 병원이 움직여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기도민 누구나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031-120에 문의하세요. 경기도. 아침 출근길엔 신나는 배승의 뉴스 파이팅이 있다면 퇴근길엔 뭘 들으면 좋을까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이슈를 콕콕 찍어주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꼭 한번 들어보세요. 진실을 파헤칩니다. 진짜 뉴스와의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파리 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숙소에 베스트 슬립 매트리스가 함께합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으로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숙면을 책임지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골프용품 살 땐 딜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할인 터져 팡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신규 가입 후 첫 구매 시 인기 골프용품이 단돈 100원부터 지금 검색하세요. 딜팡 코인딜.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예, 신윤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정말 지금 가장 뜨거운 쟁점, 이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사실 요새만큼 궁금한 것들이 많을 때가 없죠. 바로 그런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법 승부인데요. 오늘도 두 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김성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임주혜 변호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주혜입니다. 예. 근데 못 타고 오셨어요, 우리 임 변호사님? 저 차 타고 왔습니다. 차 타고 왔죠. 전기차세요? 저 전기차는 아닙니다. 전기차세요? 저도 아닙니다. 아니시죠. 근데 요새 이 전기차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게 지금 인천 청라의 한 그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 뭐 이 인근 차가 140대가 다 이 불에 탔고, 그리고 이게 1000도까지 올라가니까 이게 전선하고 수도관이 쇠파이프가 다 녹아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거기 사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아직까지도 이재민이라는 이름 하에 딴 데 사신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어마무시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누가 물어줘야 돼요? 임 변호사님.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요. 피해가 막심한 상태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제 지하 주차장에 가만히 주차되어 있던 전기차가 스스로 그냥 발화가 됐어요. 전소가 돼버린 거죠. 큰 불이 났는데 차량 140여 대가 피해를 입었고요. 지하 주차장 자체가 완전히 숯더미가 돼버렸습니다. 이 더위에 지금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물도 쓸 수 없다고 하면 그 아파트 살 수가 없는 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피해가 막심해서 지금 피해 규모 추산도 사실 정확히는 어려운 상태인데 이것을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셈법조차도 복잡한 상황입니다. 크게 일단 세 가지 주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일단 해당 그 불이 난 전기차 차주와 관련해서 그 차주 측의 보험사가 지금 한 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차량 자체의 결함 내지는 배터리 자체의 결함이 있다면 차량 제조사라던가 배터리 제조사, 이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이 어쨌든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파트 차원에서도 이제 보험 같은 부분이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아파트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지, 이 세 가지 일단 주체가 놓여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도 사실 아직 이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가 않았거든요. 바로 오늘이죠. 오늘도 이제 2차 합동 감식이 있었는데 결국 이 전기차, 지금 불이 난 전기차를 이제 지게차로 들어 올리고 특히 지금 배터리가 위치해 있는 하부 부분부터 좀 조사를 하면서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제조사들 그리고 뭐 소방당국이라던가 관계당국이 합동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화재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최종적인 배상 책임 내지는 누가 더 많은 과실 비율을 가져갈지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자동차 보니까 뭐 완전히 홀랑탁했더라고요. 그 뼈대만 남은 거 가지고 그 뭐 들여다본다고 뭐가 나올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데 자,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차주의 보험사가 이 제가 볼 때 이거 100억 원 넘어요. 그렇죠. 이 몇백억인데 이게 될까? 배터리? 이거 배터리도 뭐 다 타버렸는데 이게 또 증명이 가능할까? 아파트 보험. 저는 근데 일단 제가 여쭤보면 하나씩. 차주의 보험사가 이거 다 물어주다간 그 보험사 망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이게 보험사의 책임이 있는지도 보려면 이게 차가 주차돼 있는 상태에서 발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도 보험을 해주는 운행 중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죠. 그 계약 자체의 내용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차주가 이 배상 한도가 있거든요. 보험사가 얼마까지 배상하겠다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이라도 이게 차주의 뭐 책임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차주에게 또 이제 직접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송을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손해배상의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 범위를 확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차량이 전소된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일부만 이게 뭐 또 피해를 입으신 차량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 아파트에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관이나 이런 부분이 손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민이 되신 분들 이 경우에 뭐 집안의 청소비라든지 또 이렇게 나가게 됨으로써 내가 그 피해를 입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법적으로 인정이 될 것이냐 이 피해 배상, 손해배상의 범위를 일단 확정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를 이제 따져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게 차주의 과실이면 차주에게 이 부분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이라도 이 차량 배터리라든지 차량 자체의 결함일 수가 있어요. 지금 배터리 팩의 문제이냐 아니면 시스템 자체가 그게 꺼져 있는 지 상당히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이런 전기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 계속 오작동해서 신호를 보내다가 과열됐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벤츠 차량의 이 시스템적인 이 부분 관련 뭐 업체라든지 벤츠 이 제조사 자체의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발화를 하고 나서 지금 100대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때까지 화재가 진압이 안 됐었고 계속해서 이게 커진 거지 않습니까? 스프링쿨러가 그렇죠. 그래서 이 스프링쿨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뭐 조치가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뭐 시공사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는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책임의 대상이 누군지까지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 이게 불명확하다라고 한다면 소송을 일단 제기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특정을 위해서 뭐 감정을 한다든지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있을 수가 있고 만약이라도 이 감식을 통해서 원인이 밝혀지면 그 원인에 따라서 책임의 소재를 물으면 되겠지만 그 원인이 불분명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굉장히 좀 지리한 소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차량 자체가 지금 현재 이 배터리를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부를 들어서 배터리 팩을 분리를 했다고 해요. 원래 지난 5일에 이제 배터리 팩을 분리하려고 하다가 추가로 폭발을 할까봐 못했고 오늘 이제 배터리 팩 분리했고 배터리 관리 장치라고 해서 이 배터리 팩이 과열되거나 이런 걸 막아주는 관리 장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확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석하면 혹시나 뭐 새로운 정보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차가 전소가 됐기 때문에 이 차 말고 동일한 시기에 제조된 차를 가지고 와서 이 차 자체의 결함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통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뭐 이제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리콜 조치도 필요할 것이고 또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사실관계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이 전기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지금 사실 겁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국에서 이게 전기차 화재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일부 아파트 단지 내에선 지하 주차장에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지금 이렇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지상 주차장에 있는 아파트 단지도 있잖아요. 구축들. 그래도 이게 의무적으로 5%하고 2%인가 뭐 이렇게 그 세대수 대비 충전기를 설치를 해야 되게끔 해가지고 충전기다 설치해 놨는데 그런데 이게 충전 중에 막 이렇게 불이 나니까 그 아파트 관리하는 관리소도 굉장히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요. 정말 안타깝게도 사실 전기차가 우리나라에서 좀 육성을 하는 소위 말하는 밀어주는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친환경 사업이다. 그러면서 이 전기차를 구매하게 되면은 보조금도 받게 되었고 뭐 톨게이트 비용이라던가 주차비까지 감면이 되는 그런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친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지원
개선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워낙 지금 사용하면서 좋다는 평가도 많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매에 나서서 전기차가 굉장히 빠르게 보급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 아파트에서는요. 왜 지하주차장 같은 데 들어가려면 이제 입주민 등록을 하고 차량 등록을 해야지 출입이 되는데 신규 전기차에 대해서는 아예 우리 받지 말자. 등록을 받아주지 말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지하주차장만 있는 그런 아파트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상 주차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면 뭐 괜히 전기차를 여기저기 세우게 하지 말고 뭐 한 군데에 몰아두자. 어떻게 보면 이거 역시도 지금 전기차 차주들 굉장히 많은데 차별적이고 정말 부당한 대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상 이 발화라던가 전기차의 지금 문제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소비자들 간에 전기차를 가진 사람과 전기차가 아닌 차량을 운영하는 사람들 간에 정말 대립이 치닫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지금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가장 큰 공포는 뭐가 무서운지 모를 때 근데 그렇죠. 공포감은 계속해서 커져만 가고 원인이 없으니 모든 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화재는 특히 충전 중에 발생한 화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외부의 어떤 충격, 사고 때문에 발생한 화재도 아니니까 그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어서 지금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배상 문제 물론 중요하지만 근데 사실은 지금 전기차 차주들은 그 부분도 굉장히 걱정이 많을 거예요. 그럼요. 예. 그렇죠.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모르잖아요. 모르고 잘못하면 완전히 개인 파산당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위험하잖아요. 예. 이게 이제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원인 규명해야 되고요. 만약 어떤 배터리 규격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관리상의 문제가 있었다면은 빠르게 관련 법들 개정해서 안전 규격에 맞는 그런 제품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되고 관리상도 우리가 전기차를 잘못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차주에 대해서 그 부분도 빠르게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알리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미 보급된 전기차 너무나도 많은 전기차가 우리가 지금 함께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원인 분석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이 굉장히 빨리빨리 준비가 돼야지만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공포감을 좀 잠재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독일 같은 경우에 한 3%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전기차가.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정도 비율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전기차의 판매량이 좀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줄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 일단은 지금 피해본 차주들이요. 구상권은 나중에 청구하더라도 뭐 어쨌든 자기 뭐 자차 보험으로 어떻게 해결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당장 뭐 차를 어떻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차 보험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사고로 이렇게 차에 손해를 받은 부분 자체가 보험에서 보험이 되는 부분인지를 일단 검토를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차 보험으로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통해서 일단은 배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상을 받고 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뭐 검토를 한다든지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보험사에서 이제 배상을 해주게 되면 그때는 구상권이 이제 생겨서 구상권 청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구상권 청구 소송이 이제 가능할 수가 있겠죠. 단 구상권의 대상이 누구냐가 문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원고가 지금 당장 피해 차주들이냐 아니면은 이 피해 차주들에게 이 배상을 해준 보험사들이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되느냐 이 소송 형태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배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는 이게 이 배상의 대상이 되는 보험 금액 자체가 실제 이 중고차 차량 시세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뭐 15년식의 뭐 어떠한 차를 뭐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실제 내가 시장에 살 수 없는 돈 정도가 배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런 피해도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염려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주도 사실 피해 금액을 물어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배제되는 건 아니죠. 예, 일단은 이 원인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인데 만약에라도 차주가 이 차량을 관리함에 있어서 어떤 과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과실에 대해서는 퍼센티지를 나눠서 아마 그 퍼센티지만큼의 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이거 진짜 이거 어디 무슨 저도 좀 겁나는데. 아 참, 그리고 그 BTS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BTS 그 BTS의 멤버 슈가라는 사람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정동 스쿠터를 타다가 경찰한테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 BTS의 멤버 슈가는 지금 지난해부터 사회복무 요원으로 지금 복무 중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근무 시간 외에 일어난 일이죠. 이제 밤 늦은 시간에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고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 그러니까 사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그런 수치로 본인이 이제 전동 스쿠터를 운행을 하다가 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지게 되니까 혼자 넘어지니까 경찰관이 다가가서 이제 일으켜주고 좀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음주 상태 이미 확인이 되어서 음주 측정을 해였고 결국 본인도 이제 음주 사실을 시인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이 자체로도 문제인데 이 최초의 이 소속사의 대응 부분도 조금 아쉬움이 남았어요. 스쿠터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라는 그런 표현과 전동 스쿠터라는 표현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바로 이제 소속사 측에서 전동 킥보드라고 얘기하니까 전동 스쿠터다 이렇게 정정을 곧바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양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안장이라고 해서 자전거처럼 우리가 앉을 수 있는 그 안장까지 달려있는 형태였는데 그것이 바로 전동 스쿠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속사가 다시 또 입장문을 내서 본인이 좀 그리고 이 소속사의 대응에 미비함이 있었다. 이것이 전동 스쿠터가 맞으며 그러니까 안장이 있는 형태의 전동 스쿠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동 킥보드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동 스쿠터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적으로는 이것이 전동 스쿠터든 킥보드든 이제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해서 사실상 차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전동이 들어간 어떤 그 매체에 대해서 음주 상태에서는 절대 주행을 해서는 안 돼요. 자전거도 걸릴거려? 그렇죠. 전동 자전거는 당연히 안 되고 그냥 자전거도 맞습니다. 일반 자전거도 운행을 하게 되면 물론 자전거는 면허 자체는 없어도 운행을 할 수 있으니까 뭐 면허 취소 같은 조치는 없다고 해도 범칙금 3만 원 부과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든 주취 상태에서는 운행을 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 굉장히 안타깝고 결국 이제 면허 취소 조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에 따라서 이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회복무 병무청에서 이제 관리를 할 텐데 그죠? 거기에선 징계는 없는 거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게 맞아요? 예, 제가 어제 이제 관련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 병무청 관계자의 의견이 공식 입장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의문을 가졌던 부분이 경찰이라든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같은 경우에 뭐 음주로 어떤 무리를 일으킨 경우에 그 부분 징계 처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있지 않을까 하고 제가 이제 어제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법을 검토해봤습니다. 그래서 병역법이랑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복무규율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해봤는데 이게 그 근무 중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5일씩 이제 기간이 늘어나는 그런 처분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의 대상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뭐 벌금형 이상의 어떤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이고 이 부분 뭐 5일 뭐 이상의 뭐 경고 처분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징계가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근무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교육을 받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현역병들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근무 중 아닌 때는 술 먹어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건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휴가 중에 이 군인분들은 어떠한 뭐 이런 사건에 휘말렸을 때는 관련 징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조금 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술 먹으면 절대로 뭔가를 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운전을 하면. 그렇죠. 너무 좋은 점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취 상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결국 주취 상태가 문제가 되는 건 내가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워진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워지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실수가 나만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해하게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교육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전동 킥보드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많은 분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전동 킥보드 뭐 음주 상태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 내지는 이 정도는 뭐 헬멧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최근에는 정말 안타까웠던 사건이 전동 킥보드를 2명이 그러니까 원래 당연히 한 명이 타야 되는데 2명이 타고 가다가 산책 중인 행인을 치여서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전동 킥보드 남한테 엄청난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잃는 경우도 한번 봤는데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리틀 약사의 이름을 걸고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비타민 미네랄 다 히트스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오메가 유산균 다 히트스 유튜버 리틀 약사의 배합 노하우를 담았다. 다 히트스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그냥 기저귀는 찝찝하고 민망해요. 부탁해요. 하이제라. 어라? 알람도 되네? 안심케어. 하이제라. 실시간으로 배뇨 인식이 되는 성인용 스마트 기저귀 하이제라. 안심케어. 부탁해요. 하이제라.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점심 전쟁 메뉴 전쟁 출출하니 킹콩 입맛 도는 킹콩 보는 순간 구진해서 배부르네 킹콩 매일매일 같은 메뉴 바꿔보자 회식 장소 신상가는 무한 리필 킹콩 하면 부대찌개 하면 킹콩 부대찌개.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6시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청취율 조사 딱 보니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우리 최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뉴스 들으시겠습니다. 저는 3부에서 다시 뵙죠.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다 같이 내일을 살리기 위하여. 1923년 소파 방정환이 발표한 어린이 해방선언의 일부입니다. 암울한 일제강점기에도 어린이라는 미래가 있어 희망을 품을 수 있었고 100년이 지나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인구 소멸 수준. 다시 희망을 그려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여건,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 아이들이 우리의 내일입니다. 존중과 포용, 더 나은 대한민국. 우리 곁엔 우리가 있다. 우리금융그룹과 YTN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솔비입니다. 더위 피해 휴가 떠나는 분들 많으시죠? 즐거운 여행길 되시라고 휴가철 안전운전 수칙 알려드릴게요. 휴가철에는 장거리 운전이 늘어나다 보니 교통사고 발생률도 평상시보다 6% 이상 증가하는데요. 출발 전 차량 상태 체크 중요합니다. 타이어 손상은 없는지, 공기압은 적정한지 살피고요. 차 안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쓰인 거 아시죠? 장거리 운전에 필요하다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쉬어가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갓길 운전은 절대 안 됩니다. 기본을 지키는 운전이 우리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교통안전 1분 톡.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New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덥습니다. 한낮에 경북 양산은 체감온도가 37도까지 치솟았는데요. 서울도 32.5도까지 체감온도가 올랐습니다. 햇볕이 약해진 지금도 서울의 체감온도는 32.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기 불안정으로 갑작스레 소나기가 내릴 때도 있겠습니다. 현재는 전주와 순천, 의령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도 밤사이에
지방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내일도 폭염과 열대야는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6도, 한낮에는 35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전체적으로 교통량이 꾸준한데요. 오늘도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서강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정체가 심하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한강대교 역시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차량이 밀리고 있고 청담대교는 양방향에서 차량이 밀립니다. 청담대교와 이어지는 분당수서로는 현재 복정에서 탄천 1교 쪽으로 시속 30km 미만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외곽 쪽으로 가는 길은 탄천 1교 부근에서만 잠깐 서행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오늘은 저 강남과 함께 멋진 우리 이웃들 한번 만나볼까요? 바쁘니까 부지런히 해야죠. 월급날이 제일 기뻐요. 한국의 흥에 반해서 트로트 가수가 됐습니다. 다 함께 내일을 만들어가는 다문화, 이주 배경, 이웃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최상병 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것을 두고 더 강하고 더 센 특검법이 아니라 더 허접스러운 특검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이 앞에서는 휴전 협상에 나올 것처럼 말해놓고 뒤통수 칠 궁리를 하는 이른바 화전 양면 전술을 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새 특검법에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까지 추가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민주당 출신 인사들의 술자리 방담 수준 대화를 공익 제보로 위장한 정치 공작이란 사실이 드러난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두 차례 발의됐다가 폐기된 최상병 특검법을 세 번째로 재발의했습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추가로 수사 대상에 포함해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로비 상대로 김건희 여사 등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는데 김 수석 부대표는 김 여사가 의혹에 직접 연관이 있다면 국정농단이라며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원 사태 여파로 또 다른 Q10 계열사인 인터파크 커머스가 인력 구조 조정에 들어갑니다. 인터파크 커머스는 오늘부터 오는 11일까지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또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고 남은 인원들에 대해서는 정리해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측은 아직 인력 구조 조정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도시철도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 운행을 오는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남양주 별내에서 잠실역까지는 버스로 55분이 걸렸지만 별내선을 타면 27분 만에 도착할 수 있어 출퇴근 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될 걸로 보입니다. 별내에서 모란 방향 첫 차는 새벽 5시 32분, 암사에서 별내 방향 첫 차는 새벽 5시 28분입니다. 별내선은 남양주, 구리 등 수도권 동북부 지역 택지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 일환으로 추진됐는데 지난 2015년 9월 착공 이후 개통까지 9년이 걸렸고 사업비로는 1조 3,80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길이는 총 12.9km로 별내역에서 시작해 다산역, 동구릉역 등을 거쳐 8호선 암사역과 연결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평화로운 권력 이양이 이뤄질지에 대해 확신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방영에 앞서 공개된 미 CBS 뉴스 인터뷰 발췌본에서 대선 후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트럼프가 지면 전혀 확신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에서 지면 피바다가 될 것이란 트럼프의 말은 진심이라고 강조하면서 대선 불복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원 2명의 의결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임명한 처분의 효력이 법원에서 정지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시 미부는 오늘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사건이 접수된 만큼 심리와 결정에 필요한 기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집행정지 사건에서 효력 발생일이 거의 다가와 심문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심리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심문 없이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퇴근길 무렵까지 종일 후텁지근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내륙 곳곳으론 잦은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서울 등 수도권에 최대 50mm, 강원과 충청에 최대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호남에는 최대 60mm, 영남에 많게는 80mm 이상, 제주에는 최대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곳에 따라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시간당 최대 30mm 안팎의 호우가 쏟아질 수 있으니 휴가철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도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34도, 춘천, 대전, 광주, 대구도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더위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18일째, 강릉은 20일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밤 사이에도 서울 26도, 강릉과 대전 25도, 제주 27도가 유지되면서 밤더위의 기세는 극심해지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0.8도, 습도는 66%입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건축가 이성범입니다. 넘치는 크리에이티브로 마음을 움직이는 공간을 설계하기 위해 제가 선택한 건 GW 캐드입니다. 국내 대표 건설사들이 선택한 대체 불가의 캐드. 대한민국을 디자인하다. GW 캐드.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한국일보 제휴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어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광명세상, 신명세상. 무더위를 날려줄 마당극이 광명에서 펼쳐집니다. 전국 각지 마당극과 다채로운 야외 퍼포먼스를 만나볼 수 있는 2024 광명 마당극 축제와 제34회 대한민국 마당극 축제. 풍성한 볼거리와 함께 가족과 즐길 수 있는 체험 행사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광명문화재단과 한국민족극협회가 준비한 흰자와 해악, 신명이 가득한 한여름밤 축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새롭게 단장한 광명 시민운동장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일요일 저녁 이성규의 행복한 쉼표 잠시만요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립대 교수 이성규입니다. 배리어프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휠체어를 탄 사람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문턱을 없애자는 운동으로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에서도 누구나 배리어프리를 실천할 수 있는데요. 바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마음의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 한국장애인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입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가 후반기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방향도 목표도 오직 1,410만 경기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앞으로의 2년 도민들께 희망이 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경기도의회가 힘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제주 삼다수와 함께하는 YTN 캠페인 생명의 근원 물. 고대 이집트인들은 모든 생명이 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나일강의 신으로 불리는 하피는 매우 숭배됐죠. 그가 만들어낸 물은 사막의 오아시스를 채우고 푸른 초원을 만들고 하늘의 이슬을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문명의 시작이자 생명의 젖줄이었던 물. 고대 이집트인들에게서 오늘날 물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봅니다.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엄마, SNS에 올린 영상을 친구들이 보고 자꾸 놀려요. 그럼 지우면 되지. 어릴 때 만든 계정이라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지울 수가 없어요. 어머, 그럼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지우개 서비스가 해결할게요. 지우개 서비스는 개인정보가 노출된 게시물을 스스로 삭제하지 못하는 아동 청소년을 위해 게시물 삭제를 지원하는 정부 서비스예요. 지금 개인정보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캠페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함께합니다. 치우치지 않은 공정함에 깊이 있는 분석을 더했습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렌트 숨은 강자.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장기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에만 신어. 집엔 안전함을 구십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집엔 안전화.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에드피아. 골프용품 살 땐 딜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할인 터져 팡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신규 가입 후 첫 구매 시 인기 골프용품이 단돈 100원부터 지금 검색하세요. 딜팡 코인딘.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점심 전쟁, 메뉴 전쟁, 출출하니 킹콩 입맛 도는 킹콩 보는 순간 부짐해서 배부르네. 매일매일 같은 메뉴 바꿔보자. 회식 장소 신상 가득 무한 리필 킹콩 하면 부대찌개, 부대찌개 하면 킹콩 부대찌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여러분 굉장히 반가우신 분들 많을 겁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홍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유 진짜 오랜만이세요. 네. 총선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뭐 오래간만에 조금 가족들하고 시간도 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휴식하면서 충전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책도 좀 읽고
그동안 뭐 밀렸던 일도 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 충전이 필요하죠. 계속 이렇게 이 의원으로 활동하시다 보면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 요새 여야정 협의체 합의를 했는데 제가 우선 여쭤볼게, 이게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비슷한 게 있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매번 그 여야가 조금 빡쳤을 때는 사실 여당 혼자서 하기도 그렇고 야당이 또 여당 협조 없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시급한 사안 또는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좀 모으는 그런 기구를 구성하곤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매번 잘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꼭 기대했던 것만큼의 큰 성과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또 빈손으로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과를 얻고 했고요. 지금 이제 막 구성된 거니까 제가 보기엔 시점상으로 이게 지금 구성되면 결국은 성과는 금년 11월 말 12월 초 예산과 함께 마무리돼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산. 근데 어떻게 이번에는 구체적인 성과가 좀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국민들께서 또는 시사평론가들 분들께서 생각하는 그 정도의 아주 높은 수준의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까지는 볼 수 없는데, 여야가 예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협의나 합의가 불가피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둘러싼 부수 법안 또는 관련된 정책 의제 등과 관련돼서 여야가 불가피하게 기브앤테이크 주고받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시즌이고 그거에 필요한 아마 기부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최소한의 협의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진 거죠. 지금 근데 25만 원 지원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민주당은 꼭 좀 통과시키고 싶어하는 모양인데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 반대를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거부권을 공공연하게 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이제 한 8월 말이면 정부 예산안이 확정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이요. 9월 초에 국회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여야가 좀 합의를 한다면 25만 원의 그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의 요구를 하면서 사실상 부결된다고 했을 때 내년도 예산안에 25만 원에 준하는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예산안을 합의해낸다면 여야가 충분히 또 새로운 협의를 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경제 안 좋다고 이렇게 전 국민한테 현금성 지원을 해주는 사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여야 간의 의견이 좀 다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전 국민이 어렵다면 이재명 대표도 아마 그런 얘기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정부가 그러면 특정 계층에게 어떤 이 타겟팅을 해서 더 많은 제한적으로라도 제한적으로라도 지원을 하는 것도 우리가 협의할 생각이 있다라고 이재명 대표도 얘기를 한 거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25만 원에 준하는 어떤 효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민 지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은 전국민 지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은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 또는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정부 여당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넓게 범위를 그래야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 국민보다는 좀 좁혀서 그 선에서 뭔가 대상을 좀 정하고 지원 금액도 좀 더 두툼하게 넉넉하게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가면서 합의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될 문제죠.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의견이 다 일치하지 않는 속에서 아무것도 진전하지 않는 것보단 서로의 의견을 좀 절충해서 단 한 걸음이라도 좀 나아가는 정치가 지금은 좀 필요한 시점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야정 협의체 얘기를 하면서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여당의 원내대표가 뭔 힘이 있냐, 대통령도 여기 참석해라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이던데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이제 여야 원내대표회담은 원내대표회담대로 있고 그 필요에 따라서는 그 여야정을 대표하는 각 당의 대표와 그 대통령의 3자 회담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도 이거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미 그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만난 적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아마 조만간 이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당 대표로 다시 뽑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뭐 높아 보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아니, 뭐, 누구는 다 높게 보죠. 예. 그렇게 만약에 이제 민주당의 신임 당 대표가 정해지면. 한동훈 대표하고도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필요하면 대통령과의 양자 또는 3자 회담을 열어놓고 만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여야 대표하고 회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지 당장 본인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 등등 대통령 그 주변과 관련된 특검법이 현안으로 걸려 있는 상황에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만났을 때 어떤 이 입장,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겠죠. 그런 고민 속에서 아마 그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일각에서 그 국민의힘은 일단은 당 대표끼리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영수회담을 하는 게 순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 여야 당 대표회담은 자연스럽게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당 대표가 새로 결정되면 신임 당 대표가 상대방 당 대표를 일단 예방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됐을 때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자연스럽게 그 여야 간의 당 대표 회동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필요하면 거기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단순한 그냥 상견례 정도의 그 회동이 아니라 좀 더 깊은 회동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만남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정책 판단도 고려돼야 되는 거고, 더 나가서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그 여야 당대표 회담을 통해서 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까지 같이 하자는 거에 의견을 한다면 저는 그 전 단계로서의 여야 당대표 회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그런 발판을 여당 대표가 만들어주는 거죠. 여야 당대표 회담을 통해서. 예. 자, 그리고 박찬대 대표 직무 대행은 정치 실종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뭐 100%의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만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고 지금 최근에 정치권이 정쟁화되는 가장 헤드 이슈에 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이 국정 난맥의 중심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뭐 책임론일 수 있고 이것을 풀어야 될 결자 해지로서의 당사자일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여당과 야당의 책임도 일부 있을 거로 좀 보이지만 현재 이 국정 난맥상 그다음에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풀어내는데 가장 큰 책임과 또 실제로 그걸 풀어낼 수 있는 어떤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당대회 중이잖아요. 그죠? 홍준표 대표님이 이렇게 보실 때 전당대회 쭉 하면서 사실 77.77%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가 당선될 때 이제 받은 득표율이죠. 그거보다 훨씬 높은 득표율이 나오고 있고 일극 체제다. 그리고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공격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경쟁자로서는 뭐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한 결과가 무슨 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 당심을 왜곡했거나 또는 뭐 어떤 뭐 선거에 뭐 무슨 어떤 다른 외압이 작용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다면 뭐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현재 결과는 민주당의 당원들이 결정을 해서 당원들이 표를 모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일극 체제라고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뭐 그것이 어떤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극 이재명 대표 중심의 어떤 절대적 체제가 앞으로 당 운영에 바람직하냐 이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 당대표가 됐을 때 상당히 깊은 고민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은 그러한 것을 초래한 원인에는 뭐 이재명 대표 쪽에 뭐 강력한 어떤 그러니까 이제 당을 장악하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 반대로 경쟁하는 후보자들이 반대하는, 그러니까 소위 우리 당에 보면 대체로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대 또는 약간의 이제 좀 소극적 입장을 가진 분들도 계시는데 그 지지자들을 고스란히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경쟁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 자체가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일부 이재명 대표를 하려고 하는 당원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지금 경쟁하는 후보자가 과연 그러한 세력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냐에 대한 의문도 있고, 또 표를 모아준들, 결과가 바뀌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사실상 투표를 좀 포기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당이 이후 전당대회 이후에 좀 더 고민해야 될 거는 그러한 다양한 의견들, 찬반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들을 어떻게 당의 제도적 기구들 속으로 수렴해낼 건가 하는 고민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요약을 해보자면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결국은 김두관 후보가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거나 하여간 좀 그렇게 생각하는 당원들을 대표할 수 있느냐의 의문을 갖고 있는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그죠? 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김두관 후보가 보인 스탠스가 있었고 그리고 쭉 그 이후에도 하여간 최근까지 전당대회가 본격화되기 이전까지 사실상 김두관 후보는 이재명 대표의 적극적인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갑자기 이분이 스탠스가 반명적인 스탠스를 띄는 거에 대해서 약간 당혹스러워한다 이거죠. 당혹스러워하는 거죠. 왜 그럴까?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반대하는 그룹 쪽에서는 우리가 이 사람한테 표를 모아줘야 될까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그 의구심이 해소가 안 되니까 표가 안 모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 금투세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한동훈 대표는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한테 우리 좀 토론회 하자 막 이러는데 또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 시선을 딴 데로 돌리려는 행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은 당대표가 그걸 토론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런 식의 제안은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뭔가 이 야당이 협조를 얻어낼 때 그런 식의 어떤 접근 방식 또는 어떤 표현은 좀 절제하는 게 필요하고요. 금투세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히스토리를 보면 원래는 이제 주식 거래세를 좀 줄이는 대신 금융투자소득세를 새로 신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요. 그건 여야가 그때 합의했던 겁니다. 추경호 지금 원내대표도 너무나 잘 알고 당사자니까요, 본인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것을 없애려고 한다면 왜 없애야 되는지 그리고 여야가 그럼 그럼 어떻게 합의해야 되는지 이런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되고요. 특히나 그때 핵심은 저는 이게 부자 감세다, 서민 증세다 이런 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프레임은 동의하지 않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정부 여당이 제일 강조하는 게 재정 건전성이잖아요. 근데 재정 건전성을 얘기하면서 도리어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더 자꾸 축소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출도 줄이고 세입 기반도 줄이면서 재정이 점점 축소화되고 금년에도 벌써 7월까지 거의 100조 가까운 돈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임시로 빌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재정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정부 여당은 이미 옛날에 이 금투세나 또는 금융거래와 관련 주식거래 관련 세제도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세제 합쳐서 나오는 세수가 얼마인데 이 세수를 금융투자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주식시장 활성화와 또 우리 이 서민과 중산층에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그 줄어드는 세수만큼을 그럼 어떻게 확보할 건가? 우리는 이렇게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갖고 야당을 설득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매각이 아직 민주당에서 좀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해법이 좀 있어 보이세요? 조금 소일구 외양간 격인데요. 네. 이렇게 문제가 되기 전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다 같이 지혜를 모았어야 되는데. 네. 한편으로는 물론 이게 김홍걸 그 전 의원이 그 매각한 거에 대해서는 매우 지금 비판적 의혹이 높은 것도 분명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도 맞고요. 그러나 그 전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 이전에 김홍걸 의원 측과 이걸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 뭔가 이렇게 해법을 찾으려고 했던 노력을 했던 사람들도 거의 없었어요. 네. 이게 또 여론이 들끓으니까 이제 와서 다들 이제 전적으로 김홍걸 씨만의 책임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요. 저는 어쨌든 지금 김홍걸 씨하고 잘 아는 사업자라고 넘어갔다고 하니까 그분을 설득해서 다시 기금을 조성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지금 국세로 하자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좀 곤란할 거예요. 법적 근거가 없고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김홍걸 의원이 일단 돈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를 또 그렇게 할 법적 근거도 뚜렷이 않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전직 대통령 모든 분들의 사저나 등등과 관련된 문제가 또 추가적으로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는 나중에 입법을 보완해서 전직 대통령의 사저를 매입할 수 있는 국가가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따로 마련한 이후에 검토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우선 민주당을 비롯한 또 김대중 대통령과 여러 관계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사회에. 이런 분들이 좀 지혜를 모아서 기금을 모아서 재매입하거나 아니면 지금 매입한 사업자와 협의해서 뭔가 일정 지분을 다시 매입하는 형태로 해서 그것이 좀 더 공적으로 많이 우려하는 게 무슨 커피숍이나 카페로 운영될까? 그건 아니래요. 민간 기념관을 만들겠다. 예. 그런데 그 사업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고. 그러나 그런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되는 거 아닙니다. 언제든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되돌릴 수 없는 그렇다면 한 개인 사업자의 약속이 아니라 누가 이걸 함부로 그것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만들어줘야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김홍걸 씨 그리고 김홍걸 씨를 포함한 김대중 대통령의 가족분들 그리고 동교동계 원로들이나 이런 분들 그다음에 민주당과 관련된 또 여러 사회단체들이 모여서 사업자와 함께 논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너무 쉽게 그냥 국고를 통해서 풀자 이런 방식도 그런 국민들께서 바로 납득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괜히 국민 정서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그러자는 자발적인 요구가 나오기 전에 정치권에서 먼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전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Still love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회장 김영수입니다. 우리 전몰군경 유족회는 군인과 경찰 등 부모, 자식을 조국의 수호신으로 바친 영웅들의 가족이 모인 보훈단체입니다. 우리 단체는 그 아픔을 국민과 공감하고 싶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은 국가유공자의 고귀한 희생과 유족들의 눈물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스틸 러브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골프용품 살 땐 딜팡! 딜팡 골프용품은 딜팡 할인 터져 팡팡
신규 가입 후 첫 구매 시 인기 골프용품이 단돈 100원부터 지금 검색하세요. 딜팡 코인딜. 안녕하세요. 배우 주연영, 가수 추입니다. 와, 진짜 많네요. 이렇게 많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요즘 센스 있는 사람 정말 많지 않아요? 여름철 실내 온도는 26도로 시원한 옷으로 더 쾌적하게, 안 쓰는 플러그 정리는 재빠르게, 문 닫고 냉방하는 세심함, 아 멋져. 이런 센스들이 모여 만드는 에너지 센스. 언제 어디서나 저 주연영 그리고 저 추와 함께해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민국 에너지 공공기관이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에 있었던 정치권에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 알아보는 코너죠. 키워드로 보는 승부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청래입니다. 예,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저희가 오늘 일부에서 얘기한 그 코로나 치료약 그게 부족하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질병청은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지금 100배 넘게 약을 공급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아니요. 그 코로나가 하도 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확실하게 이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쓰는 게 아니라서 이 제목을 뭐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뭐 써준 대로 일단은 해야죠. 첫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여야 협치. 예, 벌써 이 소리가 나오는 이 음향 효과 나오는 것도 조금 뜸을 들였죠. 왜냐하면 서로가 지금 당혹스러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협치가 좀 아니 이게 이렇게 쉽게 협치되면 뭐 만들면 옛날에 됐죠.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부원장님? 네, 뭐 국민들의 요구가 따갑죠.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얼마 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2대 국회가 시작되고 난 뒤에 민주당에서 온갖 방법을 다 쓰고 국민의 비난 눈초리를 받아가면서 했는데 이뤄놓은 게 뭐냐. 입법 독주 독재 해가지고 뭐 하고 무슨 뭐 청문회 하면서 발언권 정지시키고 밖에 나가 있으라 그러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우리 부원장님도 5분만 나가 계시죠. 예를 들면. 다 했는데 이뤄놓은 게 뭔가 하는 게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또 여당인데 너무 무기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당으로서의 책임에 몰리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어서 그러니까 쟁점이 적은 민생 법안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 전에 있었던 민주당의 전국 주도 전략이라든가 국민의힘의 대응 방안은 바뀐 게 없다. 그게 바로 오늘 최상병 특검 제재 발의 세 번째 발의한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여야적 민생협의체에 대해서 민주당도 걸고 나왔잖아요. 대통령의 전국 방식을 바꿔라.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일단 두 당 다 양면으로 국민의 비판을 수용해서 민생을 챙기면서도 전국을 주도해가는 셈법은 각자 가는 투트랙으로 가는 그런 상황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마찬가지 인식일 텐데 셈법들이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에는 민주당의 지지층 내지는 좀 연성 지지층 중에 지금 불만족하는 그런 기류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은 근데 이 불만족하는 기류가 양쪽에서 있어요. 한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더 세게 싸워야 되는데 이게 모자라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 한쪽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막 맨날 싸울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이제 민생 문제
가령 이제 뭐 부동산 가격의 오르내림에 따라서 이제 세금 문제가 좀 부담스러워지는데 이런 것들이나 좀 해결해 보는 게 어때? 이런 정서. 그게 사실은 좀 이중적인 정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난 총선 때 사실 지민비조 이래가지고 표출이 됐던 거잖아요.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로 표출이 됐던 거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래서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어떤 공세를 막 강화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뭐 종부세 얘기하고 상속세 좀 얘기하고 뭐 이런 세금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씩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요 한쪽 면에서는 민생 의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맥락들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사이드의 얘기가 지금 좀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측면이 있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지금 맞닥뜨린 상황이라는 게 또 한 번에 새로운 국면의 유난 갈등이냐 이제 이런 맥락들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뭐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언론이 그렇게 본 거잖아요. 정점식 의원의 정책위 의장 교체 여부를 둘러싸고 그런 맥락이 형성이 됐던 건데 이후에 예를 들면 또 뭐 최상병 특검법 얘기도 있을 거고 등등등 해가지고 이게 한동훈 대표한테 입장을 계속 요구하는 국면들이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시작하면 계속 그러면은 당정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로 계속 뉴스가 채워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 말고 당정이 원보이스로 뭔가 대안적인 얘기를 하는 국면을 끌고 가려면은 사실 정책이라든가 민생이라든가 이런 주제를 끌어오는 것이 그리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야당하고 입장차를 드러내면서 좀 선을 긋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은 민생 얘기하고 정책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 이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양쪽의 요 필요가 서로 맞닿으면서 일단은 민생 얘기, 정책 얘기를 좀 해보자. 이런 공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일 교수님이 협치를 싫어하는 분은 아닌데, 그렇죠? 협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지만 처음에 이제 키워드가 협치인 거에 대해서 좀 냉소적이셨던 게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안 되죠. 그렇죠. 이런 생각이셨지만 그래도 이제 공간이 생긴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정도로 지금까지가 너무 국면이 안 좋았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픈 마음들이 국민들도 있지 않을까 이 점을 평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아까 3부에서 홍익표 전 원내대표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그 홍 의원님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매 정권마다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여야정 협의체. 근데 물론 뭐 아주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야 이번에 뭐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저는 사실 두 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구하라법하고 간호법하고. 사실 간호법은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저걸 했는데 거부권을 행사한 거고 그때 저는 거부권 행사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패착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의정 갈등 때문에 부랴부랴 국민의힘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구하라법은 이거는 뭐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세요? 이 두 가지는. 근데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나온 거는 두 가지는 아마 의견 접근이 돼서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원내 수석 두 분이 만나서 얘기한 내용을 보면 전세 사기 특별법은 이견이 있어서 좀 더 맞추어 보겠다 했고 그 이후에 원전 고준위 폐기물 관련 뭐 등등은 아예 언론에서 그런 내용들은 안 나왔거든요. K칩법도 안 나왔고 그래서 아마 지금 8월 임시국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두 법은 통과가 될 것 같아요. 큰 쟁점이었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라법은 뭐 논의 뭐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너무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거고 간호법은 지난번에 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신 적이 있지만 21대 국회에서 지금 그 의료 문제 피해 간호사 진료 보조 간호사들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간호사의 사회적 역할이나 이 부분들을 키워주고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건데 그건 뭐 민주당이 주장해 왔던 거니까 이번에 그거는 국민의힘이 받아들인 걸로 보고 저는 두 개는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의미가 있죠. 그렇죠. 네. 의미는 있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단독 통과시키고 그리고 단독 통과시키고 필리버스터하고 단독 통과시키고 거부권 행사하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정치의 거의 이제 하나의 의식이 됐어요. 의식이. 예? 이거 좀 어떻게 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분위기로는 못 끊는 거죠. 네, 못 끊는 거고 예를 들면 뭐 우리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방앗감과 참새가 들어가는 속담들이 있는데 그런 원리로 봐도 이게 이제 지나갈 수 없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지지층 중에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지금 상황에 불만족하는 지지층 중에는 한쪽에서는 민생 챙기자는 부류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게 뭔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강하게 싸워야 된다 이런 국면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또 이 최상병 국회는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니죠. 그 당연하죠. 최상병 사건과 같은 것의 경우에는 특히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사실 이 정도의 의혹이 제기되고 이 정도 나왔으면은 사실 역대 정권 같으면은 또 특검을 수용할 만도 한데 물론 이제 내용을 뭐 독소조항이나 이런 걸 고친다거나 또 추천권 문제를 손을 본다거나 이런 협상과 합의의 어떤 국면은 열릴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걸 거치더라도 좀 수용하는 모양새로 갈 만한데 이제 일단은 지금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한 또 실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계속 밀어붙이는 어떤 동력은 형성돼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또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사실 중간에 여당이 대통령도 좀 설득을 하고 그리고 여당이 또 정치력을 발휘해서 어쨌든 지난 총선에서 상당히 큰 패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좀 정치력을 발휘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특검 법안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제출하면서 이걸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로 사실 어차피 거부권 행사할 건데 필리버스터는 왜 하느냐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국면을 빠져나가려면은 양쪽 모두의 이 노력이 필요하고 양쪽 모두의 노력을 강제할 수 있는 동력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건데 그 동력은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용산 쪽에서 좀 만들어져야 되는 게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지층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그 양쪽에서 당분간은 만들어지지 않을 태세여서 그 점이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뭐 제가 볼 때는 뭐 원래 우리나라 정치의 경우 이렇게 큰 희망을 갖고 저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금투세 토론입니다. 예. 자, 이 금투세 이거 지금 한동훈 대표와 토론하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박찬대 직무대행은 뭐 이 시선을 딴 데로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차기 대선을 생각해서 볼 때 예. 개미 투자자라든가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예. 이 금투세를 가지고 토론회 장에 나가면 예. 그것을 떼놓고 반대할 경우에 부담이 크고 얻을 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토론회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 말씀하세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금투세에 대한 지향점이 다르잖아요. 국민의힘은 폐지하자는 거고 예. 민주당은 그대로 시행하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5천만 원을 과세 기준을 1억으로 늘리는 정도에서 완화하는 걸로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바라보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 견해를 폐지냐 존속하면서 완화냐 이걸 좁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보통 토론을 할 경우에는 명확한 논리를 제공하는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폐지를 주장하는 쪽이 훨씬 더 명확하죠. 1,400만 개미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그렇죠. 영향도 크고 예. 경제나 정시 시장에 대한 심리적 효과도 크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정쩡한 상태에서 그거를 응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내부 이견을 조율해서 하나의 단일안을 만드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당대회를 하는 중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대표가 뽑히고 그 대표의 입장에 따라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민주당의 입장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니까 물론 차이가 있다고 해도 국민의힘의 입장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 거지만 어쨌든 민주당 나름의 조정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전당대회가 끝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입장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당장은 이제 토론에 나서기가 어려울 것인데 근데 말씀대로 이제 실제로 그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붙는다 하더라도 폐지하자 뭐 이렇게 좀 거두절미 딱 주장하는 거하고 이러저러한 조건을 고려해 가지고 뭐 유예를 하고 뭐 완화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이 개미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폐지하자 이게 훨씬 더 시원하고 좋게 들리겠죠.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런 점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책임 있게 토론을 하는 방식이라는 건 뭐냐.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여당의 대표인 것이고 집권당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투세 폐지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고 공약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가령 금투세라는 게 처음 도입될 때는
거래세를 일부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도입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렇게 좀 도입된 것을 이걸 폐지할 때는 그런 거래세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거래세는 일부 이제 세율이 이미 조정이 된 상태고 조정이 돼가는 과정인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이제 국내 자본시장이 이제 발달해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선진국 지수 이런 데 편입이 돼야 될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다른 선진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금투세 세제인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맞춰나갈 필요가 있을 때 그때 다시 도입을 논의하는 어떤 그런 로드맵이나 청사진이 있는 거냐 이런 건 책임성 있게 사실은 논의해야 되거든요. 그냥 개미 투자자들의 여론을 의식해서 우리는 거두절미 그냥 폐지야 이렇게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좀 의문이 있어서 토론을 할 거면 사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민주당이 전당대회도 안 끝났는데 계속 민주당의 어떤 균열의 어떤 틈을 노리면서 또 민주당의 입장을 지금 정리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를 알면서도 계속 이제 바늘로 찔르듯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그런 태도보다는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이 금투세와 관련된 모든 쟁점을 여야가 책임 있게 한번 다 털어보자 이런 태도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관전자들 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더 책임성 있게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요 시중에 나도는 얘기가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엔 힘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새 보니까 민주당에 민주가 있더라고요. 일극 체제 막 얘기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하고 진성준 정책위의장하고 막 얘기도 엇갈리고 굉장히 그 활력이 있어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역할 분담이죠. 역할 분담이죠. 뭐냐면 민주당의 전통 가치를 지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그러니까 법안의 구체적 내용이 나올 때까지는 한 파트에서는 버티는 거죠. 버티고 그다음에 강성 지지층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하고 법안을 조율할 때 주도권을 쥐어 나가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걸 전제로 해서 이재명 대표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는 겁니다. 좀 더 유연한 제스처.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주식시장에 자금이 빠져나가면 심리에 큰 영향을 미쳐서 경제 침체기로 들어갈 수 있고 정시가 폭락할 수 있으니 이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면서 일견 이견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지금 사실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정책을 정면으로 막아서면서 아닙니다 할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진성준 그 정책위 의장의 저런 모습이 너무 생소해요. 이거는 짜고 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림처럼 보여지거든요. 예. 제가 악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런 정치적인 책략적인 공학적인 건 좀 안 하면 어떨까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내부 밖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또 안에서 얘기하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왜 그 얘기가 나오냐면 웬만하면 80% 후반 90% 넘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전당대회에서 누구를 대표로 선출할 거냐 요 문제인 것이고 사실 지난번에 종부세 얘기도 고민정 그 당시 최고위원이 들고 나온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가 중간에 정리하는 얘기하고 당일각에서 하는 얘기하고 막 서로 다르고 이런 국면이잖아요. 그런 순간들은 사실 많이 있죠. 그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 게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얘기할 때 다 이제 예를 들면 대표가 얘기했다고 해서 쭉 따라가는 국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굉장히 일사불란한 거하고 거리가 엄청 멀죠. 예. 그런데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도 지난번에 전당대회 했을 때는 상당히 높은 지지율로 90% 80%는 아니지만 60% 이상의 지지로 당선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얘기를 하면은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잘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보도가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당이 당론으로 이런 이견들을 조율하고 방침을 정하면 또 당론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어쨌든 이게 정해졌는데도 밖에서 다른 얘기하고 이러기는 어려운 국면들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비슷한 것들이 민주당에서도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이게 일극체제냐 아니냐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 가면 아마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다라는 얘기를 다 하게 될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하는 얘기를 가지고 이게 일극체제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지금은 어쨌든 자연스러운 현상에 불과한 것인데 이런 판단과 평가 아니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극체제는 맞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상황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하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세상이 많아가지고 요새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나 환승할래. 진짜? 너 진심이야? 나 말고 누구한테 갈 건데? 삼성증권 연금으로. 지금 삼성증권 연금으로 환승하면 특별한 혜택이 당신을 환영. 당신의 연금 오늘 삼성증권에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점심 전쟁, 메뉴 전쟁, 출출하니 킹콩킹콩 입맛 도는 킹콩킹콩. 보는 순간 구집에서 배부르네. 킹콩킹콩. 매일매일 같은 메뉴 바꿔보자. 회식 장소 신상 가득 무한 리필 킹콩. 킹콩하면 부대찌개, 부대찌개는 킹콩. 킹콩 부대찌개. 예, 하루를 보낸 사람이 제일 듣고 싶어 하는 그런 얘기 어떤 건지 아십니까?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얘기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도 오늘 하루 견디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지나면 이 여름도 지나갈 거라는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요새 가장 필요한 얘기겠죠?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전 내일 저녁 5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